안녕하세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두 번째 활용법을 소개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회의를 주관하는 진행자,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관리 기능 위주로 내용을 꾸렸습니다. 회의 공간을 개설하고 접속 정보를 배포하는 법에서부터 알아두면 좋을 관리자 기능,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돕는 옵션까지 다 소개해 볼게요. 그 실습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바로 PC, 노트북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회의 개설과 운영이 가능은 한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한정적이라서 좀 더 넓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해 회의 진행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어디든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화상회의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화면 하단에 www.zoom.us라는 주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화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저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요 아이콘 한번 뿅! 지금부터 기입하게 될 이 생년월일은 제 개인 데이터로 수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입을 해야만 계속 버튼을 눌러서 가입 절차를 더 진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의라도 하나 기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연, 개월, 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 이 숫자들 이렇게 뜨는 거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보면서 임의로 클릭해 주실게요. 근데 화면 하단에 보면 줌에서 제공하는 쿠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사 기술들 사용할 수 있게끔 쿠키 허용하시겠는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사실 저는 이거 X 눌러서 닫아도 무관했었거든요. 조금 더 빠른 접속 원하시는 분들은 쿠키 허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연결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원래는 이 창, 이 줌에서 제공하는 사용 약관들이 도로록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들 계정에서도 리뷰가 되지 않더라고요. 현재 이 줌이라는 사이트의 내부 오류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물론 요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하단에 있는 동의함, 이 동의함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페이지를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클릭해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의함 버튼을 눌러봤어요. 드디어 가입 절차를 위한 첫 번째 창 보고 계십니다. 이 사이트 사용하기 위한 로그인용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이메일은 꼭 지금 활용하고 계신 당장 로그인해서 메일함 확인이 가능한 주소를 적어 주셔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로그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 하나 기입했고요. 이 상태로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줌이라는 회사가 사용자 인증을 위해 방금 제가 기입했던 그 계정으로다가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라는 안내창을 띄워줍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제가 기입했던 이 주소로 진입해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줌에서 발신한 해당 이메일을 열어야만 후속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이메일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 줌에서 발신한 그 메일 안에 계정 활성화라는 주황색 버튼을 하나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드디어 후속 가입 절차를 위한 다음 창을 띄워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줌이라는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비밀번호 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비밀번호 칸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 하단 4개의 조건들을 도로록 보게 되시는데요. 일단은 총 8자리 이상의 문자와 숫자가 조합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특히나 영문의 경우 대문자와 소문자가 동시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안내 메시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4개의 조건이 다 부합한 비밀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혼동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방금 저는 구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구글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여기서 기입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구글에서 썼던 그 비밀번호 기입을 했는데도 왜 계속 버튼이 안 눌리나요? 라고 질문 주신 경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글에서 쓰시는 아이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는 하나 이 사이트를 새롭게 회원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는 다른 거 설정해 주셔야 한다라고요. 그냥 로그인 암호만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툭툭 기입을 하시고 하단에 계속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주변에도 줌을 알려주세요 라고 오른쪽에 웬 이메일 주소 적는 칸들을 도로록 보게 되시는데요. 자, 이거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홍보를 위한 이메일 계정들 더 안내해 주세요 라고 페이지 띄워주는 거죠. 사실상 이 화면을 보게 된다면 제 회원 가입 절차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전까지 썼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네, 로그인을 한 후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회의 예약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예약 클릭. 일단은 예약창 제일 상단에 이 회의 제목 기입하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줌으로 워낙 많은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호스트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 회의 주제나 주요 안건들을 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의 시점이죠. 제가 지금 이 개설하고자 하는 회의 언제 오픈해서 사람들과 만날 것인지를 체크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자체를 클릭하면 달력이 확장이 되는데요. 요거 예정된 시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오전 10시부터 회의하신다면 여기 AM 그대로 두시고 뭐 때에 따라서는 클릭해서 PM 오후 시간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AM 누른 다음 저희 이 모임 시간인 오전 10시 클릭을 해주신다면 네, 아마도 요 시간에 회의방이 열립니다 라고 같이 안내 메시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될 회의 몇 시간 동안 운영할 것인지 여기 활용 시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버전의 경우 3명 이상 모였을 때 40분의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비밀번호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요게 입장 시 그 게스트 참여자분들께서 직접 기입을 하실 수도 있는 암호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다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때에 따라서는 기입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요거 싹 지우고 간단한 숫자, 1, 2, 3, 4 혹은 회의 개최되는 날짜 식으로 빠르게 기입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일단 임의로 1, 2, 3, 4 기입하도록 할게요. 네. 하단에 대기실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요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의 문턱 역할을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예약 정보를 배포했을 때 그 URL을 클릭하는 순간 바로 회의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혹은 회의 아이디나 암호를 기입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회의가 좀 중요한 회의라서 혹은 아는 지인들과만 오붓하게 시간을 쓰고자 할 때는 그렇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좀 반갑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방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될 호스트인 제가 이 대기실이라는 그러니까 입장 대기 공간을 만들고 그 자리에 접속하시는 분들을 명단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의방으로 모실 건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대기실이라는 옵션은 그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뜻에서 체크를 해둔 겁니다. 이거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네, 드디어 회의 예약 무사히 마무리되었다고 안내창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 저 혼자만 쓸 공간 아닙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들과도 이 접속 주소 요거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롤 살짝 내리면 초대 링크 보실 수 있고요. 그 초대 링크 끝에 초대 복사라는 아이콘도 있어서 요거 한번 클릭해가지고 네, 접속 정보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 일부만 복사해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보라든지 시간, 회의 주제에서부터 회의 참가를 위한 웹 접속 URL,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아이디와 암호, 딱 여기까지만 클릭 드래그해서 블럭화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단에 이 복잡한 메뉴들 괜히 처음 보시는 분들 좀 낯설어 하시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딱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복사했으니 이제 이 내용,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메신저 혹은 네이버 밴드 같은 커뮤니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서 공지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약해둔 그 회의 실제 시작 시간이 다다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줌이라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일단은 로그인 하시겠죠? 로그인이 잘 되고 나면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 계정 클릭해서 저만의 개인 세부 페이지로 들어올게요. 내 계정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이 화면 띄워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예약해 두었던 회의들, 지금 당장 열어야 하는 회의는 화면 왼쪽 상단에 회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안에 예약했던 회의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로그인을 하셔서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회의 버튼입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 예정된 회의 목록이 여러 개 리스트업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저는 예약해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위에 제목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그 오른쪽으로 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요 시작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그 줌이라는 가상회의 공간에 쏙 입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예약 그리고 회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지금 이 시간은 호스트, 그러니까 회의 주관 진행자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옵션들을 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간단하게 회의방을 예약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해서 이거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수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회의방 예약하기에 앞서서 지금처럼 로그인하여 내 개인정보 페이지 창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화면 왼쪽에 있는 이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앞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혹은 어떤 도구들이 추가된 회의방을 열겠습니다 라고 사전 옵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 강의실이나 회의 공간 대관하실 때에도 그 오프라인 현장에 빔 프로젝터나 노트북 혹은 뭐 스피커 같은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요, 일단은 설정창 클릭해서 필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 2차적으로 화면 상단에 있는 이 회의 예약 버튼을 눌러서 공간을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창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사실 옵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좀 쓰실 만한 것들, 주목해 보실 만한 것들 우선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참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 허용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겠어요. 제가 12월 8일 날 오전 10시에 회의 진행하겠다라고 예약을 해두었는데 미리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회의방을 예약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호스트가 미리 접속해 있지 않으면 참여자분들은 해당 주소나 아이디를 기입하더라도 미리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제일 먼저 입장을 해야 하지만 이 옵션을 클릭해서 기능 쓰겠다고 체크해 두시면 비록 제가 10시에 딱 맞춰 입장을 하더라도 다른 참여자 게스트분들이 사전 방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마이크나 카메라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 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팅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릭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요 비공개 채팅 그리고 채팅 자동 저장 기능들도 함께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공개 채팅의 경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나 제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는 거겠죠. 채팅 자동 저장의 경우 회의방을 개설한 제가 종료가 된 후 이 방을 닫게 될 텐데 그 방을 닫는 순간 이 회의 안에서 주고받아진 그 채팅 기록들이 메모장 파일로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백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채팅 자동 저장 기능이라는 옵션을 체크해 둔다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제가 회의 끝난 후에도 그 채팅창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기타 파일 전송과 화면 공유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좀 제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건 이 소회의실 기능이에요. 참가자가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 허용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겠어요. 제가 12월 8일 날 오전 10시에 회의 진행하겠다라고 예약을 해두었는데 미리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회의방을 예약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호스트가 미리 접속해 있지 않으면 참여자분들은 해당 주소나
아이디를 기입하더라도 미리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제일 먼저 입장을 해야 하지만 이 옵션을 클릭해서 기능 쓰겠다고 체크해 두시면 비록 제가 10시에 딱 맞춰 입장을 하더라도 다른 참여자 게스트분들이 사전 방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마이크나 카메라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 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팅의 경우 기본적으로 클릭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요 비공개 채팅 그리고 채팅 자동 저장 기능들도 함께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공개 채팅의 경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나 제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는 거겠죠. 채팅 자동 저장의 경우 회의방을 개설한 제가 종료가 된 후 이 방을 닫게 될 텐데 그 방을 닫는 순간 이 회의 안에서 주고받아진 그 채팅 기록들이 메모장 파일로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 백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채팅 자동 저장 기능이라는 옵션을 체크해 둔다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제가 회의 끝난 후에도 그 채팅창 내용을 모니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기타 파일 전송과 화면 공유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좀 제가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건 이 소회의실 기능이에요. 이것 또한 활성화가 잘 된 거 봤으니까요. 이 옵션이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저 상단에 있는 회의 예약 버튼을 눌러 방 만드시고 초대하신다면 이 옵션들이 그렇게 개설된 방에 그대로 따라 붙게 될 거예요.